A 박사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한국연구원에 입사하였습니다. A 박사가 입사한 지 3년이 되던 해 평소에 하고 싶던 연구를 한국연구원에서는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A 박사는 대학으로 이직을 한 후 연구를 위해 논문을 찾던 중 예전에 자신이 한국연구원에서 근무할 당시 자신이 수행했던 연구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출판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A 박사는 한국연구원에 부당한 저작 표시 의혹을 제보함으로써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연구원에 근무할 당시 A 박사는 선임 연구원으로서 비책임 연구원 그리고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연구는 그 당시 보안과제였는데요. A 박사는 해당 연구를 논문으로 출판하고 싶었으나 보고서가 출판된 후 1년이 경과해야 논문 출판이 가능하다는 연구원 내부 규정으로 인해서 논문을 출판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가 출판된 후 1년이 지나자 A 박사는 비책임 연구원에게 해당 연구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비책임 연구원은 모든 권한을 A 박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A 박사는 연구에 자신이 가장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자신을 제1저자로 비책임 연구원을 교신 저자로 하여 논문을 투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논문은 몇 번의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러던 와중에 A 박사가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A 박사가 자리를 옮긴 이후에는 그 논문의 행방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최근 그 논문이 비책임 연구원의 교신 저자로 시 신임 연구원을 제1저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A 박사는 자신이 한국연구원에서 근무할 당시에 출판된 보고서와 해당 논문을 대조해본 결과 출판된 논문이 자신이 투고했던 원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조사자인 비책임 연구원은 A 박사가 연구원에 재직 중일 때 작성한 연구 결과는 모두 한국연구원의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A 박사가 해당 연구를 수행한 것이 사실이고 논문의 원고를 작성하긴 하였지만 당시의 연구 책임자는 본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교신 저자가 되고 현재 해당 연구를 이어서 수행하고 있는 시 신임 연구원을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한국연구원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원을 왜 저자로 등재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해당 사례와 같이 연구 도중 연구자가 이직, 퇴직, 사망하여 연락이 닿지 않거나 더 이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구의 저자를 정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자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저자는 해당 연구에 지적, 학문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구 도중 이직, 퇴직, 사망하여 더 이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에 대해서는 그 공로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해당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 결과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연구자의 이름을 논문에 넣어주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연구자의 기여도에 맞게 이름을 올려주는 것이 적합합니다. 또한 비책임 연구원이 밝힌 대로 A 박사가 연구원에 근무할 당시 연구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 결과가 한국연구원의 소유가 되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연구원이 해당 연구 결과를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연구가 A 박사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A 박사의 공로를 불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A 박사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 박사의 이름을 저자로 올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이직한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를 저자로 등재하지 않고 연구 수행 당시에는 재직하지 않았던 신임 연구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부당한 저자 표시로 최종 판정되었습니다. 따라서
IP 조사자인 비책임 연구원과 기여 없이 저자로 등재된 신임 연구원은 부당한 저자 표시로 인해 각각 감봉과 견책의 징계를 받았죠.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2년간 참여할 수 없는 참여 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연구자에 대한 공로 배분의 과정에서 부당 저자 표시를 예방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연구의 설계, 수행, 논문 작성, 투고 등 주요 단계별 연구진의 역할과 연구 결과의 도출 과정 및 향후 계획 등을 협의하고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둘째, 논문에서의 저작권은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출판하는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연구진 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